자, 2위를 소개합니다. 역대 최고의 재난영화 2위! 이 영화는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가장 최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샌 안드레아스. 자, 2015년에 개봉이 된 영화예요. 근데 사실 재난영화는요, 볼거리 위주인 게 많아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 넘어지고 난리 나니까요. 자, 근데 이거 보신 분 많아요. 왜냐면 이게 가장 최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신 분들도 많고, 사실 또 재난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샌 안드레아스가 과연 어디냐는 거죠. 샌 안드레아스가요. 자, 제가 여러분께 조금만 얘기해드려요. 지각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세요? 저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황색 부분이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하늘색 부분은 바다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를 잘 보면 여기는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죠. 맞아. 판 구조론 살짝만 얘기하면 원래요. 판이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거나 이러면 여기서 막 화산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두 판이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잔 지진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LA,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가 캘리포니아 지역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잔 지진이 많아요. 실제로 통계상 1년에 10,000번 이상의 지진이 나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거든요. 자다가 뭐 집이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한 5초 동안 떨려요. 그러면 그냥 지진 왔나 보네. 또 뺑 자요. 그러니까 지진이 그만큼 자주 있어요. 저도 지진 많이 느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하도 많이 느끼니까 물건이 떨어질 정도의 지진은 정말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냥 잔지진 있잖아요. 막 드드드드드드드 한 5초 정도 하는 거. 한 3초에서 5초? 그 정도는 저도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항상 늘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중에 산 안드레아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지금 지구과학 선생님 약간만 할게요. 산 안드레아스라는 건 뭐냐면 그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의 지층을 형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층이에요. 단층에. 그래서 요게 빨간색 라인 보시죠. 이게 캘리포니아 땅에서 빨간색 부분에 그 단층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30년 안에 여기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잔지진만 있었는데 뭐 지진하면 칠레 막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사람도 많고 대도시고 이런데 여기 이제 지진이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GTA에서 봤어요.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지역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초록색은 LA고요. LA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LA는 밑에, 샌프란시스코는 위에요. 요 지역을 좀 이해를 하면 영화 내용 봤을 때 좀 더 내용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구과학 공부 한번 할게요. 지리 공부 한번 할게요. 자, 주인공이 누구냐? 아하, 야호! 바로 이 남자죠. 더 락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명보다 더 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는 구조 헬기 조종사예요.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걸 굉장히 사명감으로 살고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LA에 거주를 하고 있죠. 다만 약간 이제 또 그 재난 영화의 특징이 뭐냐? 가정사가 다들 그렇게 안 좋아. 다들 그렇게 가정이 화목한 집안이 없어. 그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요. 아내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남자친구는 또 되게 부자야. 자가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 블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마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딸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남친이 딸을 데리고, 얘 딸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지 할 일 하러 가고요. 처음에는요, 이 영화가 이제 이 가족들 이야기 빼고는 이제 네바다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네바다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데 그 네바다의 지진 때문에 후보 댐이 부악 무너집니다.
미국의 후보 때면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건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네바다에서 온 지진이 이번에는 LA에서 강진이 터져요. 어마어마하게 LA 도시를 다 강타하는 지진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얘의 전 부인이 어디 있었냐면 LA의 고층 건물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원래 고층 건물을 짓지 않아요. 고층 건물 지으면 다 지진 때문에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LA에는요. 그래서 원래 일반 집들은 다 나무로 지어요. 2층, 3층, 4층까지 넘어가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LA 다운타운 지역에만 고층 빌딩이 있어요. 왜냐하면 LA가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 막 무슨 10층, 한 5층 이상의 아파트도 찾기가 힘들어요. 기껏해야 4층. 2층, 3층 이 정도 아파트만 있는 게 LA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여자 엄마가 고층 아파트에서 고층 빌딩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지진이 나니까 남편한테 전화가 돼가지고 나를 좀 구해달라 이래요. 그래서 극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전 부인을 구해내면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뭔가 이 재난이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라는 복선을 느끼게 되죠. 이거는 재난 영화의 약간 뻔한 시나리오예요. 뭔지 알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관계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부모님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재혼하게 되고 이런 거. 그거 2012년이라는 영화에서도 똑같아요. 약간 스토리는 좀 약간 뻔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덜 악하고 엄마하고 이제 마음이 불안해진 상태에서 딸은 어디 있느냐? 딸은요. 그 엄마의 부자 남자친구랑 같이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에 지진이 나서 나가려고 하다가 건물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딸이 다리가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못 쳐요. 근데 거기서 부자 남자친구가 내가 널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올게 하고는 튀어버렸어요. 사람이 재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그렇게 아빠가 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혼자 남았어요. 나쁘죠? 그러다가 딸과 연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복선입니다. 엄마가 이제 뭐? 네가 내 딸을 감히 지진 난 상황에서 내 딸을 두고 가? 막 이렇게 이제 그 부자 아빠와의 사이는 쫑이 나게 되겠죠. 또다시 우리는 둘이 재결합한다는 격한 복선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엄마 아빠는 LA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LA에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지역에 LA에 있어요. 근데 딸은 샌프란시스코에 아까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되는 거야. 딸을 구해내러.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빠가 헬기 조종사니까 헬기를 타고 가요. 근데 그게 헬기로만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가깝게 다가와서 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에도 지금 지진이 난 상태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막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이라는 게 사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계속 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 한 번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나서 지진은 끝나요. 근데 지진의 여파로 자꾸 도시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진이 안정이 됐어요. 아, 이제 다행이다. 딸을 찾으러 가자 하는데 또다시 여기까지. 뒤의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재난 영화가 좀 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라도 긴장감을 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Chief Gaines, you have over 600 documented rescues. That's pretty impressive. Harrison said you're taking off with Blake for a few days. Yeah, tomorrow I'm gonna drive her back up to school. I can't believe she's in college already. I know. Hey, honey. Hi, Dad. Hi. Everything okay? I wanted to tell you I was sorry for how I acted yesterday. No, Ray, really. No, Emma. Oh my God!
chunk of land will be decimated. Are you saying the whole San Andreas fault might go off? Everybody down! Yes,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We are going now!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an island. We can't stop it. We can't prepare for it. California dreaming of. It will be a global event. Set to when it's I love you, Dad. Don't you quit on me! I'd be safe and warm if I. 자, 이 영화의 이 영화 스펙타클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화 중에 가장 최신 영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도 대단하고요. 그 LA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무너지는 장면 내가 안 가. 무너지는 장면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면 재난 영화에는 약간 아름다운 배우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그 아름다운 배우가 약간 시선을 끌기에는 그렇게 뭔가 좀 험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아름다운 여자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아까 덜 악의 딸로 나오는 블레이크 역할을 맡은 바로 이 여자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자꾸 눈을 못 떼겠어요. 게다가 눈이 되게 파란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보는 약간 하나의 반전 포인트가 있고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더 락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더 락이 등장한 영화는요. 일단 약간 사람들한테 워낙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막 더 락의 어마어마한 연기력이나 막 휴머니즘을 느끼다기보다는 좀 영화 자체가 액션을 굉장히 과장되게 많이 넣고 약간 보여주기식이 조금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더 락이라는 이미지가 영화를 약간 잡아먹는 거죠.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재난 영화가 주는 그 긴박감도 좋은데요. 약간 그 더 락의 뿌아 아빠가 구하러 간다 막 이런 느낌이 약간 강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들이 더 감동적인 부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재난 영화가 주는 그 스펙타클한 긴박감이나 이런 걸 여러분 즐기시는 덕후라면 놓치지 마세요. 자, 1위 영화를 소개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1위를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되게 많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1위 영화 예상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더 임파서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더 임파서블하고 2012하고 샌 안드레스하고 해운대가 나왔는데 그 외에 여러분이 예상하는 1위 영화는요? 귀여워. 자, 역대 재난 영화 1위는 바로 우리 이 영화를 빼고 재난 영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 자, 투모로우가 오늘의 1위입니다. 이거는 개취존이니까요. 제가 뽑은 거니까요. 자, 이건 2004년에 개봉을 했어요. 1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스펙타클한 그 부분은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영화는 그 2012 영화 찍은 사람 있죠? 롤랜드 에머리라는 감독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먼저 찍고 나서 2012를 찍었던 거예요. 자, 이 영화는 일단 스토리 라인이 어떤 거냐면 첫 장면도 되게 임팩트가 강한데 잭 홀 박사는 기상학자예요. 근데 남극에서 빙하를 조사를 하다가 지구에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회의에 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하락할 것이다! 뭔 소리야!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워 죽겠는데, 야, 더워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도 줄여, 야! 지금 더워, 너는 말이 안 된 소리를 제발 하지 말고 꺼져! 막 이런 대우를 받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기온이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물에 원래 짭짤함이 어떻게 되죠? 밍밍해지죠. 쉽게 얘기하면요. 염도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 물의 염도가 줄어들게 되면 물이 원래 이 방향으로 가다가 그 염도 때문에 물의 방향이 바뀌게 된대요. 밍밍해져요. 예, 제가 여러분 그 이제 초등학생도 보니까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 염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해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결정하는 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도래요. 그런데 염도가 빙하가 녹으니까 염도가 달라져서 이 해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구가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점점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그 낮아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진짜 막 초당 막 내려가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죠. 그 와중에 제게게도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또 여전히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하지만 그들에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 잭 질레안이에요.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얘가 또 똑똑해요. 근데 얘가 마침 그 학교 대항 퀴즈 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 퀴즈 대회에 가려고 뉴욕으로 날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기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뉴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초를 다투면서 빨리 벌어지거든요. 아들 아침에 뉴욕으로 보냈는데 그 와중에 전 세계 곳곳에서 우박이 내리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한파가 내리고 막 전 세계적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에서 계속 보여줘요. 게다가요, 해양 온도가 13도나 떨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다의 온도가 1도 내려가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아시죠? 그럼 과학 시간에 배워서. 근데 13도나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게 빙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계속 얘기해. 빙하 시대가 온다. 아니 근데 그게 믿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집 잘 살고 있는데 빙하 시대가 와.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비행기 2대인가 3대 군 비행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가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추락을 왜 했는지 알아보니까 엔진이 얼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지구에서 스코틀랜드는 북반구에서도 위쪽에 있어요. 자, 북반구라는 게 뭐냐면은 누나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 그러면 지구를 반으로 잘라서 위에 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밑에 쪽을 남반구라고 해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북반구에서도 위에 쪽에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더 추운 나라죠. 그쵸? 시베리아처럼 그쵸? 눕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예요. 자,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위쪽에서 엔진이 얼어서 추락을 해?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엔진이 얼어? 그런데 그곳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거 비행기 왜 이러지? 하고 추락을 딱 했어요. 그리고 조종사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명장면이에요. 이게 명장면. 보셔야 돼요. 이거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조종사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나오는 순간 이거 명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명장면이에요. 네, 그건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고요.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백악관에 다 들어가고 결국 백악관에서도 제게 얘기를 듣기로 해요. 뭐 너무나 일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도저히 대책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물어봅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잖아요, 여기는. 잭이 미국에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반의 줄을 딱 그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더 남쪽으로 대피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기본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멕시코나 막 이런 다 따뜻한 나라로 이주하려고 막 국경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잭의 아들이 이 선의 위쪽에 위치한 뉴욕에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 아들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선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일단 살려야 된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살릴 수 없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예. 나 이렇게 흥분했니 또.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아빠가 아들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죠. 아빠가 원래 옛날부터 남극하고 북극에 막 연구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자기 팀을 데리고 아들을 구하러 뉴욕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거의 여러분 영화 히말라야 보셨어요? 영화 히말라야보다 더 추워요. 그런 곳을 아빠가 살아남으면서 아들을 구하러 가요. 자, 그러면 뉴욕은 어떤 상황일까요? 뉴욕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춥고 눈이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가 그냥 다 얼어버리고 눈에 다 이게 덮였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얼어버린 거예요.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렇게 해류도 들어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그런 장면인데,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물론 이 일이 실제로 일었다면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좀 영화의 장면들이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아요. 솔직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영화 일단 제가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저히 답이 없어요.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진짜 막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왜 도망가는 줄 알아요? 저쪽 문부터 얼어오고 있어요. 저쪽 문이 막 얼어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막 도망을 가요. 그것도 명장면이에요. 보실게요. They're all worked up today. We found something extraordinary. Extraordinary and disturbing, that is. You recall what you said about how polar melting... 우리가 되게 지구의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Well, I think it's happening. 소리 좀 크게 해드릴까요? He's afraid of flying. 자, 아들은 뉴욕으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Has to start making long-term preparations now. Jack, all you have is a theory. It's been raining like this for 3 days now. 이거는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고편을 잘 만들진 않았더라고요. 이거 예고편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It's going to be too late. I'm afraid that time has come and gone, my friend. What can we do? Save as many as you can. Storm is just going to get worse. What should we do? 맞아. 이것 따위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트레일러를 잘 못 만들었어.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Where will you be? 당신 어디 있을 겁니까? The day after tomorrow. 자, 갑자기 영어 공부 하나 하고 가실게요. 과연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 영화는 한국에서 Tomorrow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지만 실제 영화의 제목은 The Day After Tomorrow입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내일, 다음 날.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 모레는 영어로 The Day After Tomorrow.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내일, 다음의 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화 제목으로 영어까지 배우네요. 실제 이게 제목은 내일 모레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화가 과학적으로 말이죠. 실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샌 안드레아스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워낙 그 지진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니까. 그런데 실제로 빙하 시대가 인류한테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구엔 빙하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빙하기는, 과학적으로 빙하기는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만 년 전에 환경 변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처럼 정말 단시간 안에 갑작스런 재앙으로 빙하 시대가 오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이
뭐 영화니까 뭘 무슨 허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빙하기가 쉽게 올 수는 없다는 게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가 우주에 있는 다른 천체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한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을 가지고 이 행성, 이 천체가 지구에 부딪힐 거라는 걸 수십 년 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기후변화가 오지 않을 거니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비랭킹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잘 살아라 이거죠.